뭐 아이 정서향을 향해서 꼭 뭐 피아노를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이래야 되나요? 예, 꼭 그럴 필요 없죠. 가서 막 뭐 이젤 위에서 막 붓터치를 하고 꼭 이래야 되나요? 고저 내 아이를 갖다가 서울대 정도는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꼭 두 가지 반드시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정말 중요한 건 고전이라고 강조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교육대 기자 TV에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 교사와 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교사 송재환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사자소학 열풍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선생님 예. 하면 고전이죠. 네,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심보감을 들고 오셨어요. 네, 사자소학을 공부한 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명심보감도 좀 해줬으면 좀 좋겠다 그런 요청도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명심보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10년 전부터 고전 읽기를 줄기차게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전 읽기를 강조하시는 계기와 그 과정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교사를 한 25년 가까이 했거든요. 25년, 동산초등학교에서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을 수없이 많은 아이들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뭐 공부를 갖다가 이제 잘하는 아이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모님들한테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갖다가 받는데 받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거든요.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어라. 이제 그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다 알더라고요. 중요성은 깨닫고 계시죠. 중요성을 이제 알고 이제 책을 읽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갖다 보면은 그냥 아무 책이나 읽고 있어요. 뭐를 읽는지가 중요하다. 닥치는 대로 읽고 있다. 그 닥치는 대로 읽을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책을 읽어야 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읽어야 독서의 효과를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거다. 어휘력, 이해력,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배경 지식, 글쓰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기대하면서 아이한테 책을 읽히는데 그런 능력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굴비역듯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다름 아닌 그냥 일반 책 읽기가 아니라 고전 수준 있는 책 읽기, 고전 읽기가 그 답이더라.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 입장은 일반 책대로 읽고 고전을 추가로 읽으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책을 읽는다면 고전을 읽어라라는 입장이신가요? 책을 읽을 거면 고전을 읽어라. 책을 읽으면 호자네요. 저는 뭐 이렇게 빗대거든요. 일반 책 읽기 효과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도 효과가 좋지만 고전은 그 효과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일반 책 읽기의 효과는 이제 홍삼. 홍삼이라면 고전은 산삼이다. 그렇죠. 6년근 홍삼, 약발 좋죠. 그렇지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산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산삼은 비싸잖아요. 그거에 접근이 높잖아요. 고전도 접근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일반 책도 15,000원 가고 고전도 15,000원 가고. 고전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이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게 진짜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뭐 사자수학 내고 올해 명심보감 냈는데 부모들이 다 뭐 이제 그 말하는 게 애들이 어떻게 사자수학 명심보감을 읽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난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자수학이나 명심보감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걸 몇 살인 아이들이 읽었을까요? 이건 서당 들어가면은 바로 읽는 책이에요. 천장은 떼고 뭐 바로 읽는 책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 2학년 아이들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읽는 책이었지 이게 무슨 별다른 책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 10살 전후한 아이들이 조선시대 10살 전후한 아이들보다 머리가 더 멍청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똑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는가.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지
못했고 이게 그 생소함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예. 싶어요. 부모님들의 인식 이게 예, 예. 너무 친근하지 않다는 그렇죠. 인식이 어렵다로 생각을 한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이제 뭐 특별히 우리나라 고전들 같은 경우는 예. 한자가 이제 예. 일단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자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 부모님들도 한자를 모르니까. 특히 요즘 친구들 한자에 약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더더욱 한자에 약하죠. 솔직히 교사들도 약해요. 예, 그래서 좀 이따가 한자어에 대한 학습 방법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예. 여쭤볼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이렇게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서양 고전이 아니라 동양 고전을 좀 더 강조를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예, 정서가 정서가 더 친근하니까 동양이 굉장히 우리한테 그렇죠.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네네. 아이들이 제가 지금 3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명심보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기를 든다거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는 구절이 없어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만 실천하지 못할 뿐이죠. 뭐 이런 반응이지. 이건 좀 이건 생각이 좀 이상한데요.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고전의 정의는 뭔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는 이런 말로 예, 예. 해요. 제목만 아는 책이다. 제목만 아는 책, 예. 한 번은 들어본 책. 예. 읽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읽는 책. 너무 적합하세요. 우리 대 기자님 혹시 명심보감 안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어요. 예, 저 너무 제목 부끄럽네요. 들어보셨나요? 제목은 100번도 넘게 들어보셨죠? 사자수학. 들어봤죠.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죠. 안 읽어봤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논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논어는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예, 다행히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예. 소학 다 그 제목은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읽어본 사람은 없다. 정작 그런 책이 바로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고전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초등학생 제자들 대상으로 예. 읽어봐야 되겠다고 시작을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학교에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0년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10년이 지금 훌쩍 넘는 예, 시간이네요. 예.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반발이 만만치 않았죠. 일단 동료 교사들부터 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 뭐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을 예. 하드 카바로 씌워져 있는 그 논어 책을 보면서 예.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책이에요? 이렇게 생겨 먹은 책도 있어요. 그것부터가 낯설군요. 뭐 이건 도저히 자기들이 접해보지도 네. 못한 네네. 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을 갖다가 받았었고 네. 뭐 부모들도조차도 역시 예. 마찬가지로 다 굉장히 좀 약간 거부감을 갖다가 예를 들면 지금 다른 과목 수학 한 문제라도 더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반응들? 그런 반응들이 아. 했는데 실제로 예. 아이들이 고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그 가정에서 목격을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 수업을 언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주일에 2시간씩 일주일에 아예 그냥 2시간씩? 할당이 되어 있어요. 네, 선생님 바로 그 시작하거든요. 점인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요. 명심보감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애정을 갖고 실천을 옆에서 곁에서 해주시지 않으면 부모님이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 학부모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게 초등학교 때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를 좀 다른 거 저기 뭐 할 필요 내려놓고. 없고 꼭 매일 해야 되는 거 2가지입니다. 예. 뭐냐면은 책 읽기하고 예. 수학입니다. 그 2가지만 한 30분씩 꼭 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에 좀 더 욕심내면은 책 읽기 1시간. 책 읽기 1시간. 수학 30분. 책 읽기와 수학은 놓치지 마라. 그것만 2가지만 잡아놓으면은 중고등학교 가서 할 일이 없다. 선생님 이거 학년이랑 상관없이요? 학년 상관없죠.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아이가 자려고 누웠어요. 아 맞다, 나 오늘 수학을 안 했네. 네. 빨리 하고 자야지. 벌떡 일어나서 수학 문제집을 막 풀고. 너무 꿈속에서나 아니 일어나지. 딱 2가지. 그만큼 중요한 거 아이 놓치지 마라. 공부를 갖다가 시키려고 예. 생각하는 학부모가 네네. 신경을 쓰는 게 1~2가지예요. 너무 많죠. 너무 초등학교 많지. 때. 예체능까지 있잖아요. 선생님. 아무튼 뭐 저희는 예체능은 이제 알 바 아니고 아니 왜 저기 뭐 아이
그 땀 빼는데 꼭 발차기를 꼭 시켜야 되냐고요. 그냥 놀면 되지. 노는 게 그다음에 꼭 뭐 아이 정서향을 향해서 꼭 뭐 피아노를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이래야 되나요? 예, 꼭 그럴 필요 없죠. 가서 막 이젤 위에서 막 붓터치를 하고 꼭 이래야 되나요? 예, 그냥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또 키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뭐 예체능은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네. 제쳐두고 네. 꼭 해야 되는 아이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가 고저 내 아이를 갖다가 서울대 정도는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꼭 두 가지 반드시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거. 예. 책 읽기. 책 그다음에 읽기. 수학. 선생님 영어는 빠졌네요. 1, 2학년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느끼는 예,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영어 뭐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 영유 출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죠. 예, 절반 이상이 영유 예, 출신이에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제 영어를 갖다가 그 수준별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럼 1학년 때는 예. 상반에 예. 다 저기 막 영유 출신 아이들이 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요, 그게 약발이 예. 언제 깨져요, 선생님? 1년, 2년도 못 가요. 그럼 3학년 때 깨지네요. 아유, 3학년이 뭐 2학년 때도 많이 깨져요. 제가 지금 예. 3학년 아이들 하고 있는데 1학기 때 상반 갔던 아이들이 2학기 때 가면 대거 하반으로 이동. 하반이었던 애들이 네. 대거 상반으로 이동.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선생님? 그 원인은 네. 예, 제가 줄기차게 책 읽기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아. 대부분 다 좋은 반으로 팍팍 가요. 아. 언어 유창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게 돼 있다. 그렇더라고요. 영유 그 보내는 보내시느냐고 어머님들 보실 어머님들 것 좀 같은데. 보시는 좀 예. 약간 뒷목 잡고 그냥 뭐 수백만 원씩 그냥 돈 쳐드리냐고 너무 네. 고생하셨는데 네. 효과는 네. 미미하다. 효과는 그리고 미미하다. 영유 아이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은 예. 국어까지 네, 능력이 좀 네. 처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영유에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일단은 어쨌든 한국말을 못 썼잖아요. 자기네 영유는 뭐 한국말을 못 쓰게 한다는 걸 무슨 자랑 삼아서 그게 자랑이 아닌데 그게 왜 자랑인지 그 영어를 못하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말을 네. 갖다가 잘하고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예. 영어 유치원 그게 효과가 또 계속 돼요. 한국말은 제쳐두고 무슨 막 되지도 그러면 않느냐. 분명히 티가 난다. 영어로 뭐라고 좀 몇 마디 하면 막 뷰티풀 원더풀 하면서 선생님 너무 많이 보셨나 뷰티풀 봐요. 원더풀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뭐 감탄사나 오 마이 갓 스트레인지 뭐 이거 한다고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꼭 연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책 읽기 예.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수학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솔직히 초등학교 때 못 잡아놓으면은 예. 역시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더 헤매게 되는 거죠. 이게 국어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고 맞아요. 수학도 굉장히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예. 그래서 뭐 초등학교 5학년 정도를 갖다가 무사히 잘 지나면 좋은데 뭐 안 그러면은 5학년 때 막 다 그냥 분수 배우면서 애들 다 꼬꾸라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수포자가 딱 와장창 선생님 수포자가 나타나는 게 5학년 예, 때세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핵심일 텐데요. 그럼 책 읽기랑 지금 수학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초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각각. 수학 얘기 좀 잠깐 나왔으니까 네, 제가 덧붙여주세요. 오늘 저희 반 아이들 단어 평가를 봤어요. 또 예. 제가 채점을 또 연락을 했죠. 3학년. 빨간 펜을 들고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 딱 이게 틀린 문제들 보면 하나같이 다 단순 곱셈이거든요. 곱셈 문제인데 단순 연산 문제는 아이들이 대부분 특별히 기본 그 곱셈하는 그 계산 원리를 모르는 아이들 한두 명만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격차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다 서술형 문제에서 벌어지는 거죠. 서술형 문제. 선생님 서술형의 장벽은 뭘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력이죠. 어려워하는 문해력이죠. 이해력이요.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걸 예를 풀이를 들어서 25 곱하기 7로 내면은 당연히 아는데 뭐 사과를 한 박스에 25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게 7박스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사과는 모두 몇 개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박스는 3개가 빠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면은 아이들 다 멘붕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 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안타깝지만 네.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수학 점수를 갖다 70점, 80점 받아갔어. 네. 그럼 부모님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은 뭐죠? 꼬래 안 되겠다. 야, 너 수학학원 오늘부터 학원 가죠. 아이가 몇 학년이죠? 네. 3학년이에요. 지금 선행은 몇 학년 나가고 있죠? 저희 아이 선행 안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원장 선생님이 그러고 있죠. 어머니 큰일 나셨네. 지금 선행 지금 5학년, 6학년 거 나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선행을 안 나가면 어떻게 하세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를 못한다. 예, 이해력이 부족한 거라고요. 예. 책을 안 읽어서 이해력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갖다가 수학학원에 보내요. 수학학원이 무슨 문해력 학원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는 수학학원 다니면서 더 싫어하게 되나요, 수학을? 수학을 더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학학원을 보내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가겠죠. 가죠. 한 번에 3시간씩 깨지겠죠, 최소?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아이 스케줄 조정을 갖다가 뭘 하죠? 아이 스케줄 구조 조정 대상에 드는 1순위 뭐죠? 책 읽기. 책 읽기 시간. 책 읽기 시간. 특히 책을 안 읽히는 부모님들은 바로 그냥 그것부터 솎아내죠. 그것부터 솎아내요. 왜냐? 예. 이 책 읽기에 굉장한 맹점이 하나 있는데 티가 안 나요, 선생님. 티가 안 나요. 오늘 아이가 책을 한 권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렇죠. 이렇게 티가 안 나요. 맞아요. 당장 아이가 책을 한 권 읽으면은 내신이 한 등급이 올라갔다. 막 이러면 어떤 부모님이 안 읽히겠냐고요. 수학은 바로바로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 높은 아이는 이미 2학년인데도 5, 6학년 이상의 수준이에요. 정말 그 아이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책을 안 읽어서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 2학년은 그 아이의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